네,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가 진행하는 중딩 고딩 모여라 마지막 편입니다. 저희 서포터즈가 직접 평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외교관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각각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변인실 정책홍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최훈나 행정관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기후변화 외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헌 행정관입니다. 아프리카 중동국 중동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환 외무행정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교관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몇 년 동안 이제 중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좀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난 후에 외국어를 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좀 아무래도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런 공무에도 어릴 때부터 항상 좀 동경하는 마음이 있기도 해가지고 외국어와 공무를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딱 외교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외교관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앞선 인터뷰에서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책에 대한 언급은 오늘 안 하려고 하고요. 제가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외교관이 되고 싶다, 좀 멋있으니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때 이제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찾아보다가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면서 더 외교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나중에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또 즐기면서 할 만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라는 항목의 구체화가 된 것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친구가 외무영사직을 소개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어문 전공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외교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외교관 선발 시험이 꽤 어렵다고 들었는데 외교관을 준비하는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본인만의 그런 견뎌내는 방법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외무영사직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 시험 보는 걸 결정을 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도 좀 이 길이 맞는 건지 매일 이제 힘드니까 계속 이 공부를 해나가도 좋을지 내가 나중에 이 시험을 1년 후에 봤을 때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좀 고민을 해서 선택한 길이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드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래도 내가 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시험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보고 한번 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후회 없이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좀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면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뭐 시험이 보통 8월이다 9월이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한 연애 한 중반에 들어서부터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되게 쫄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그 시험만 바라보고 짧게는 좀 더 멀게는 그 시험만 바라보고 짧게는 그냥 그날 하루하루만 바라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거든요. 어차피 멀리 보면 볼수록 조금 그 자기 각오가 좀 약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당장 하루에 정해져 있는 그 공부량만을 목표로 그렇게 하루하루 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외무영사직 시험을 이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첫 해에는 굉장히 아쉬운 점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험 보기 전에는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시험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거여서 그럼 1년 더 하면은 할 수 있겠다는 조금 자신감이 좀 더 붙게 되어서 다시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다시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최대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각각 어떤 과를 졸업하셨고 또 특히 정치 외교학과나 뭐 국제학과와 같은 그런 학과를 졸업하면 외교관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학생들이 궁금했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 외교관 하면은 딱 생각나는 대학교 전공이 정치 외교학이어서 선택을 한 것도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 외교학과는 좀 이제 정치랑 외교 쪽에 이론들을 많이 배우고 이게 정치나 외교라는 게 사실 그 이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면서도 같이 이제 외교관이 되거나 외교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전공이 나중에 외교관이란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국제적인 이슈나 이런 시사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학과를 나와서 러시아어를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아무래도 외교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게 된 게 사실입니다. 굳이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외교부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외무영사직 시험 과목 중에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은 전혀 배운 적이 없고 이제 시험 준비를 위해서 새로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 오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학과보다 더 의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살다 온 경험 때문에 그거랑 좀 연계해가지고 바로 중어 중문학과로 진학을 했었는데요. 어문 계열을 나와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가령 이제 중문학과에서는 이제 중국 문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중국의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중국의 외교에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 문학을 공부를 한다는 게 그 나라에 조금 더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외교관이 되어서 행정관분들께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각각 언제인가요? 우리 외교부 본부하고 재외공관이 협업을 해서 지금 외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구나.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가 팀워크로 이루어낸 성과니까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 우리 재외공관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을 다른 나라들도 특히 서울 주변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로 저희 본부에 면담을 신청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의 그 외교 루트를 상대를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대표한다는 그런 뿌듯함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들 힘들었던 순간은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야근할 때가 힘들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2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맨날 뭐 인터뷰 있을 때마다 서포터즈 출신이라고 자주 불러주시는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를 활동하던 대학생이다가 지금 이렇게 공무원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보람이 있고 되게 신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제가 있는 부서가 정책 홍보 담당관실이다 보니까 SNS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재외 공간에서 올릴 만한 카드 뉴스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서 제가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그 카드 뉴스나 포스터가 재외 공간 SNS에 올라와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검토하고 올렸던 게 뿌듯하게 잘 반영이 되는구나 해서 그런 거 피드백 받고 이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싶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보기를 추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많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분들과 과장님, 국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쓰시는 정말 그 정성이 담긴 자료입니다. 물론 아직 중고등학생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 담긴 자료이니까
보시면 외교부에 어떤 일을 하는가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 서포터즈에서 같이 책 읽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나왔지만 그 조세영 전 차관님이 쓰신 외교 외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입부 전에는 못 보고 입부한 후에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봤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생각보다 상세하게 외교관이 해외에 나가서 뭐 짐 싸고 이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외교관으로서의 일들을 담아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년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시고 외교관이란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서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조금 시사상식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신문에서 이제 국제면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매일 읽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꾸준히 그냥 뉴스를 좀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릴게요. 그게 뭐 TV 뉴스가 됐든 아니면 인터넷 뉴스가 됐든 그런 건 다 괜찮으니까 하루에 국제면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담아두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본 이슈는 예전에 봤던 이슈의 연장선에서 막 이어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세세하게 모르고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 국제정세의 감을 따라가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교관을 꿈꾸시는 학생 여러분, 나중에 외교부에서 꼭 뵙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동 등을 찾아서 뭐 신문 스크랩도 좋고 뭐 제가 했던 것처럼 사이버 외교 사절단 활동도 좋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외교관이 되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외교부에 입부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공간에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외교부의 분들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